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오후 8시 57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35,200달러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영상을 좀 통 못 올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코로나에 좀 다시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 좀 그 횟수를 좀 줄이고, 디코방에서 그냥 공부하는 그냥 그 느낌대로 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줄였는데, 확실히 영상을 좀 줄이니까 제가 제 스스로도 좀 그 대내외적인 어떤 이런 좀 거시 뷰 이런 거에는 조금 관심을 좀 덜 두게 되고, 뭐 매매라든지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트레이딩 내지는 뭐 시드 관리, 아니면 뭐 이번 주가 굉장히 또 상승이 좋았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돌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을지는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영상을 조금 다시 주 2회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트위터 쪽에 진짜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공부 많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한번 시장 상황 볼게요. 저번 영상이 어디까지 그 진도가 나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거의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때 ETF 이슈 이후로 상승을 한 다음에 34,000, 35,000 내지는 슈팅까지는 36,000까지 해서 대략 34,000에서 36,000 요 사이에서 이제 횡보 주차를 해놓고,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조금 많이 반등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요 순환매가 조금 나왔고요. 요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막 불장처럼 나온 건 사실 아니긴 해요. 이제 업비트만 보신 분들은 업비트는 진짜 많이 오른 애들 몇 개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업비트를 차치하고 글로벌 마켓으로 보시면은 아직도 좀 많이 못 오른 애들도 있고, 특정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비트 상승률보다 오히려 많이 못 오른 애들도 스트록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기존에 우리가 좀 느꼈었던 불장에서의 어떤 수산매 정도는 아니고, 이제 이 잠깐 정박한 구간에서의 좀 이제 순환매, 다른 알트코인들이 너무나 좀 많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키 맞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요런 구간에서는 이제 딱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느낌이 오셨을 때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조금 스윙 형태로 매매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뭐 만약에 내가 홀딩 중이었어. 근데 좀 비트 정박하는 것 같고 이더를 필두로 해서 알트코인을 조금 분위기 좋네? 그러면은 이제 전체 시드는 아니더라도 뭐 시드 일부 정도를 현금화한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좀 평소에 이제 공부해놨었던 확신 있는 알트들에다가 좀 집어넣었다가 조금 올랐을 때 다시 좀 스윙 형태로 매도했다가 이제 고형으로 다시 이제 비트를 사는 형태로 비트 개수를 늘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전략도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영상이 아마 올라가는 시점 같은 경우는 아마 상승이 시작되고 한 2, 3주, 최소 2, 3주가 좀 흐른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진행하진 않으셔도 되고, 이제 일각에서 말씀 많이 해주는 것처럼 그냥 자신 있으면 그거 하는 거 너무 좋고, 자신 없으면 그냥 아직까지는 이런 순환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트로 쭉 들고 가도 무방하다라고 좀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한 비트가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비트 90% 이상 되고, 이더가 조금 있고요. 원래 이더가 거의 전 이더를 안 사거든요, 잘. 근데 이제 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에어드랍 작업을 조금 많이 하면서 그냥 지갑에다가 좀 많이 뿌려놨습니다. 뿌려놓고 그냥 어차피 반등장 온 김에 이더를 그냥 다 뿌려놨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알트는 진짜 많이 없어요. 제 시드 중에 많이 없긴 한데, 이제 그
저기 뭐야 개수는 그래도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빗썸에도 좀 뿌려놨고 뭐 바이비트, 뭐 업비트, 바이낸스에도 좀 이렇게 제가 평소에 좀 관심 있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 알트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렇게 사둡니다. 약간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런 애들 조금 있고요. 좀 딱 한번 적어볼게요. 뭐뭐 있나. 그리고 뭐 예전에 좀 물렸었던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는 뭐 딱히 뭐 별 볼 일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비트가 대략 지금 상승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거잖아요. 10월 초반부터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부터죠. 한 달 조금 안 됐나? 그 정도인데 이제 한 달 이제 되는 시점이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대략 요런 상승 그 어떤 흐름에 딱 그 일시적인 그 상승의 흐름의 힘이 한 달은 좀 가요. 한 달 정도로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방향성 체크하시고 이제 그 다음 11월 둘째 주 이후로 계속 말씀했던 그 11월 둘째 주 이후로 방향성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리고 BTC 마켓 좀 많이 보시면 좋아요. 이런 상승장 그리고 내진 하락장 때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를 보시면 좋은데 비트코인 대비 이제 이더리움 마켓 자체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마켓 자체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 지금 보시면 딱 이 저항에 걸쳐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제 이더리움 좀 갈 차례가 아니냐 그런 뷰도 많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번 상승 자체가 막 전고점을 뚫는 거래량이 폭발하는 그런 완연한 상승장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제 충분히 알트들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ETF라는 어떤 특정 호재로서 비트가 좀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요 키맞춤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가능성 열어두고 이제 이더리움이 좀 꿈틀댄다. 좀 더 비트보다 움직이는 무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으로 바로 갈아탈 의향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갈아타서 비트 개수를 좀 늘릴 의향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좀 디커플링 하는 느낌이 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11월에는 딱 그 두 개 체크를 좀 거시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디커플링 여부랑 그리고 이더리움 상승 여부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된 시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알트코인들 또 좀 볼게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올 초로 좀 돌아가서 크게 보면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대충 보면은 작년 말에 저점이었죠. 작년 12월에 저점이었고 올 1월에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뭐 비트, 이더, 뭐 알트, 미들캡 다 올랐었고 그리고 그 상승이 대략 한 4월, 5월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초반에는 이제 비트 위주로 갔다가 중간에는 막 뭐 앱토스랑 뭐 그런 좀 그 아비트럼 뭐 옵티미즘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많이 올랐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좀 미들캡 그리고 그 이후로 갔었던 게 막 갑자기 이제 뭐 페페 나오고 뭐 밀라디 나오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또 알트코인 붐이 막 되면서 특히 이제 뭐 코인베이스의 뭐 볼드코인 같은 뭐 그런 애들 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마이크로캡 한때 4월 5월쯤에 좀 핫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또 얘기가 많이 돌았었던 게 이거 너무 시장이 망가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개쓰레기 똥코인만 올라 비트 이더는 오르지도 않고 점점 이렇게 마이크로캡 위주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BRC20 체인 나오면서 뭔가 이상한 게 계속 나오면서 그 이상한 대로 돈이 좀 몰리는 그런 마이크로캡 펌프가 좀 일어나면서 이제 1차 올해 1차 상승이 좀 마무리 됐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쭉 그 연대기가 머리에 담겨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ETF 이슈로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있을 때요. 막 그 상승하는 거에 너무 눈 돌아가지 마시고 좀 크게 보시고 하다못해 차트를 좀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보시면은 자 비트코인 상승이 요때 10월 16일 페이크 뉴스로부터 있었고 1, 2, 3일 뒤에 상승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알트들 한번 볼까요? 최근에 핫했던 솔라나 볼까요? 방금 요 페이크 뉴스가 며칠이었죠? 16일. 솔라나 보시면요. 솔라나도 페이크 뉴스 따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비트랑 이 저기 뭐야 커플링이 되긴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상승은 요 정도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이런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는 뭐 인젝티브 이런 얘들은 보시면 16일에도 큰 반응이 없죠. 오히려 이렇게 좀 이전보다 하락하는 모멘텀을 보였다가 이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 알트들 차트도 좀 유심히 보시고 비트 차트 당연하고 비트 이더 차트 그러니까 BTC 마켓 차트 당연히 봐야 되고 솔라나를 여러분 보시려면은 솔라나를 적어도 분석을 하시려면은 솔라나 차트 보고 솔라나 차트 켜놓고 비트코인 차트 켜놓고 BTC 마켓의 솔라나 차트 정도는 켜놓고 다 분석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16일 때 상승이 살짝 있었고 이 이후로 솔라나의 비트코인 대비 가치가 확 오르는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요런 구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머리에 담아 두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최근에 또 느낀 건데 역시나 시장에 있는 너무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또 솔라나 조금은 아니죠. 물론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갖다 박는 또 갖다 박는 사람들이 이런데 물리죠. 물리고 또 뭐 비트코인 개수 이제 잃어버리고 뭐 또 솔라나 펌핑 다 한 다음에 갑자기 또 막 이런 인젝티브 오르면은 또 손절한 다음에 갈아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돈 벌고 싶으시면은 하다 못해서 그런 차트라도 좀 비비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요게 그리고 트위터에서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클릭을 하면 원래 옆에 이렇게 글이 나와야 되는데 글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사이클 상으로 이게 차트를 나타낸 거죠. 차트를 나타낸 건데 지금이 3번 1, 2, 3, 4 요게 1, 2, 3, 4년 사이클로 비트코인 차트죠. 그래서 보시면은 세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직전 사이클에는 뭐 거의 직전 연도와 준하는 고점까지도 갔었고 이게 지금 46,000이다. 그래서 46,000까지도 상승 여지가 있다. 물론 이렇게 위로 심지가 나온 형태로 조정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지금 46,0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냥 뭐 한 3만 중반까지 좀 조정이 오는 그런 흐름으로 왔다가 내년에 이제 빵 올라가면서 불장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 분석가는 원래 롱을 계속 봤었는데 계속
요 숏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32,000 라인이 너무 견고하고 심지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한 방에 올라간 게 말이 안 된다. 다시 올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인데요. 이게 차트 관점으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심지가 많이 겹쳐져 있는 구간은 다시 재방문을 웬만하면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요게 ETF라는 좀 특수 상황으로 특수 소재 재료로 올린 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요때 저번에 이제 6월 7월에 뚫으려 하다가 심지만 남겨놓고 사라졌던 요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비트 주말에도 굉장히 좀 장세가 좋았죠. 그래서 9시 땡 해가지고 경주마 열렸었던 게 뭐 이미터블, 엘론드 이름 바꿨죠. 멀티버스 X로. 그래가지고 뭐 김프도 먹여주고, 저번에 뭐 미나 김프도 먹여주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한국 정부에서 갑자기 공매도 금지 뉴스를 때려가지고 유동성이 다 또 코스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데, 개인적으로 업비트는 약간 바이낸스랑 조금 따로 노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알트코인의 이제 도박장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을 지금 공매도 금지라는 요 타이틀로 좀 코스닥 코스피로 유동성을 뺏어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이 돈들이 계속해서 좀 업비트에서 놀 돈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뺏겨 버린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업비트에도 좋은 알트들이 라기보다는 바이낸스와 뭐 다른 기타 해외 거래소에 있는 동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 비중이 업비트 한 60%, 70%, 80%까지 거래량이 나오고, 그 외 나머지 거래량이 이제 글로벌한 거래소에서 나오는 얘들이 상승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반등장, 그리고 이번 화끈한 장에서 이제 단적인 예로 이런 예들이 되겠죠. 멀티버스 X라든지. 주봉으로 볼까요? 그리고 상장된 시점이 요 위에 시체 차트가 없잖아요. 특히 업비트에서. 그럼 더 좋고요. 뭐 멀티버스 X라든지 가스레오 이런 얘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미터블 X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했었던 게 뭐 세이라든지 세이도 나중에 불장 오면은 폭발력 굉장히 있을 겁니다. 수위 세이를 저는 좋은 코인이라고 보진 않는데 그냥 단순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세이라든지 뭐 수위도 마찬가지. 수위는 지금 유통량 이슈 때문에 조금 힘을 내긴 어렵고요. 그리고 뭐 아비트럼도 마찬가지고, 미나도 마찬가지였죠 원래. 그리고 뭐 앱토스도 마찬가지. 앱토스도 나중 불장 오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들 위주로 업비트에서는 고르시면 좋아요. 아직 좀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BTC 마켓에 있는 얘들 중에서 아직 워낙 상장 안 된 얘들이 인젝티브, 지금 이거 굉장히 핫한 코인이죠. 뭐 스타게이트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지금 없고요. 뭐 사이버 커넥트 이런 애들도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 좀 위주로, 만약에 알트를 내가 업비트에서 모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모으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레이어2 리포트라고 하나 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좋아서 공유를 좀 더 텔레그램에 해드릴게요. 텔레그램에다가 요것도 해드릴게요. 요거랑 그리고 요거 방금 이제 업비트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한데, 해외 분석가들 중에서 업비트의 알트코인 이 도박 현상이랄까? 요거를 캐치하던 캐치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근데 이런 얘들이 진짜로 뷰가 좋고
좀 거시적으로 보고 관점이 정말로 괜찮은 통찰력 있는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몇몇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보통 동시에 하는 말들이 똑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랑 글로벌 마켓이랑 업비트 원화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좋고 특히 그리고 신규 상장할 때 뭐 최근은 아니지만 뭐 앱토스라든지 아비트럼이라든지 뭐 수이 이런 애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유동성의 근원지가 업비트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굉장한 상승을 보여준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요게 그래서 이 친구가 정리를 한 건데요. 요게 지금 중국어잖아요. 그래서 번역하셔서 그 클릭하시면 번역되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리스트를 얘도 리스트업을 해놨더라고. 보시면 미나, 뭐 세이, 방금 제가 말한 거 완전 똑같죠. 블러, 더그래프, 수이, 엘론드, 아비트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상승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어떤 포텐이 나왔을 때 상승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 굉장히 저랑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업비트 컨퍼런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 컨퍼런스 UDC 스피커스 라인업에 보시면요, 그 코인들이 웬만하면 업비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갔었던 게 프로젝트 갤럭시랑 뭐 스테픈이라든지 뭐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등등이 있고 올해도 이제 다음 주에 컨퍼런스 진행하죠. 그래서 컨퍼런스 진행하면 좀 상장 기대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뭐 이거는 좀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시고 이제 SK 코인 다음 주 업비트 컨퍼런스 발표에 나오니까 그거 시간 맞춰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링크 한번 정리해가지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켓캡 한번 볼게요. 좀 내용 기네요. 마켓캡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작년에 했던 말 기억나시죠? 난이도 좀 있을 거라고. 난이도 확실히 있을 거예요. 지금 막 운 좋게 이렇게 알트로 좀 수익 내신 분들은 너무너무 다행인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포모에 젖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려다가 오히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코인 개수를 좀 많이 잃어버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이 밈랜드 같은 거 에어드랍, 또 빅타임 다 이게 나오고 그래서 너무 막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포트폴리오 배분 잘 하시고 이익이 났으면요 이런 시장에서는 길게 눌러앉는 게 아니라 특히 알트는 길게 눌러앉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길게 눌러앉지 마시고 이익 났으면 바로 비트코인 개수 그냥 늘려버리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봐요. 코인 좀 오르던데 요즘 뭐가 괜찮니? 전형적인 레파토리인데요. 그래서 저는 뭐 비트 위주로 사되 만약에 너가 좀 더 수익을 얻고 싶어. 난 비트로는 만족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굳이 알트코인을 사야겠다라고 한다면 솔라나를 사라 라고 하거든요. 저는 내지는 아까 이제 말씀했던 업비트의 라인업에 나와 있는 얘들 내지는 빗썸의 국내 대기업 코인들 중에서 좀 많이 내려간 얘들 이렇게 좀 말을 해주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전략에 맞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쭉 볼게요. 제가 만약에 모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애들 볼게요. 비트 너무나도 모아야 됩니다. 이더리움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 ETF 이슈는 결국 비트코인에서
어떤 조금 더 강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보단 비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다. 저 역시도 이더리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절대 안 사요. 분분은 이제 수수료로 조금 쓰려고 조금 사는데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분분 차트 한번 공부해 보세요. 솔라나 굉장히 퍼포먼스 좋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 요 40불, 50불 언저리까지 올렸던 요 가격이 만약에 FTX가 이제 매도를 치려고 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한 가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솔라나가 사실은 저점 대비 그러니까 굉장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좀 좋아 보였던 거지, 사실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 97%거든요 솔라나 8달러 기준이면 260에서 8달러 가려면 마이너스 95%랑 마이너스 96이랑 97은 진짜 갭이 커요. 1% 차이인데 그게 커질수록 그 1%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97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치였던 만큼 그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냉정하게 보시면요, 솔라나 냉정하게 보시면 전 솔라나 좋게 봅니다. 솔라나 전고 좀 무조건 갈 거라고 저는 보는 편인데, 근데 솔라나 지금 비트랑 지금 키 맞춤 하려면요 얼마 돼야 되냐면 77달러예요. 77달러는 지금 기준으로 되어 있어야 비트랑 키 맞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 자체를 여러분들이 시선을 이 저점 대비 상승한 거에 눈깔 돌아가가지고 솔라나 막 뭐 난리 났다 이러는데, 고점 대비로 분석을 해보세요. 고점 대비 기준을 잡고 차트를 보시라고. 그러면은 마냥 이렇게만 표현할 수 없다니까. 항상 기준은 저점이 아니고 고점이 아니고 비트고요. 비트 대비 분석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장세에서는 이 저점 대비 그거를 먹는 게 맞지만은 너무나 그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거에 이성을 잃지 말자고. 그리고 에이다도 통 반응 없다가 요 며칠 새에 좀 뒤늦게 상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1, 2주 상승장에서 순서가 좀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은 알트코인들 상승의 순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순환매였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올라갔고 오름폭이 많이 컸었던 알트들이 있죠. 걔네들 여러분 딱 정리해두세요. 정리해두고 걔네들 중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갔다? 그런 얘들은 다음 사이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얘들 꼭 보시고, 그 애들 중에서 하나가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아닙니다. 트론도 아니고요. 통코인 얘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 체인링크 해당되죠. 폴리곤 조금 늦긴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이 지금 과연 레이어 2에서 요 왕좌를 좀 차지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OKB 요 토큰도 좀 많이 올랐어요. 차트 보시면은 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코스모스도 조금 알트 중에서 1군이라기보단 2군 느낌이죠. 아발란체도 좀 2군 느낌이고요. 비켓동 아예 안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비켓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라코도 거의 뭐 F등급이고요. 비켓 F등급. 모네로도 F등급이죠. 유니수합 약간 2군 느낌. 뭐 거의 다 2군이고요. 1군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인젝티브 이거 그냥 말해 뭐해 1군. 아비트롬도 약간 상승 자체는 조금 펌핑이긴 했는데 상승 폭이랑 요 거래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 좀 같이 보시면서 1군으로 좀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뮤터블도 이제 업비트랑 요 원상 마켓에 있기 때문에 1.5군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전 이뮤터블 요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네오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했던 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오랑 뭐 가스, 그리고 온톨로지랑 온톨로지 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 페어 두 개, 얘네 페어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많이 올랐고, 특이한 거는
본체보다 배꼽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 가스랑 온톨로지 가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 스팀 같은 경우도 스팀보다 스팀 달러가 더 많이 올랐고요. 그런 형태로 뭐 이런 페어 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본체보다 짝꿍 코인이 좀 더 많이 올랐다. 이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렌더도 이번에 솔라나 쪽으로 편입이 됐죠. 그래서 만약 솔라나가 오른다, 솔라나 생태계가 괜찮다, 그러면 뭐 렌더도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시총 안에 애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팬케이크 많이 올랐네요. 갈라 똥 됐고요. 수위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요런 얘들 같은 경우는 다음 불장 때 나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요거 1.5군으로 넣겠습니다. 제 맘대로 막 넣고, 오아시스도 요즘 뭐 이슈가 좀 있죠. 아위브 뭐 요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예 안 오른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올랐다기보다는 뭐 거의 뭐 비트 상승분의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 말 너무 많이 했더니, 제가 좀 홀딩 중인 알트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보이시죠? 자, 제가 참고로 메모장 오랜만이네요. 참고로 알트 비중 이더 제외 알트 비중 1% 정도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솔라나 있고요. 뭐 분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최근에 이제 좀 저기 됐었던 애들 있잖아요. 최근에 좀 나온 얘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했어요. 최근에 그 런치풀 했던 얘 뭐죠? 뉴트론 얘도 있고, 맞아, 셀레스티아 얘기를 오늘 안 했네요. 셀레스티아 얘기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스티아 있고, 뭐 앱토스 이런 얘들 뭐 말모죠. 그리고 FTT도 조금 있습니다. FTT 같은 경우는 솔라나랑 원래 조금 페어 느낌으로 많이 갔었는데, FTT 같은 경우는 12월쯤에 거래소 부활 이슈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사봤어요. FTT가 고점 대비 사실상 뭐 거의 80토막이 넘게 난 시점이라서, 그냥 무늬만 FTX여도 좋으니 부활만 해준다면 못해도 한 3, 4달러는 가지 않겠냐, 뭐 그런 좀 뷰로 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거 FTT 한때 막 40, 50, 70, 80까지 갔었는데 지금 1달러밖에 안 해? 그러면 돈 100만 원 뭐 사보는 거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의미 없이 샀고요. 어, 뭐가 있죠 또? 나 되게 많은데 알트. 근데 비중은 되게 적어요. 이게 그냥 저거지. 그리고 맞아, 오아시스 있고요. 예전에 한번 추천드렸었죠. 오아시스 있고, 라인링크 있고요. 그리고 네오핀인가 LPT 맞나요? 아닌데, NPT 있고요. 그리고 국내 대기업 코인 다 가지고 있습니다. MBX 있고요. 얘네 평단 되게 낮아요. 저 되게 낮게 잘 사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위메이드는 사고 싶었는데 비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샀는데 많이 가더라고요. 엑스플라 있습니다. 엑스플라도 좀 많이 갔죠 최근에. 그리고 GTX도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 2 코인인 멘틀 있고요. 뭐 수위 당연히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 그 거래소 들어가면 보일 텐데. 아까 업비트에서 제가 좀 중복으로 상장되어 있는 알트들 있죠. 걔네들은 살 예정입니다. 살 예정이다. 업비트 원사. 뭐 미나라든지 미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데 다 있죠. 오스모 이런 뭐 코스모 생태계도 많아요. 오스모 있고 아톰 있고 뭐 또 뭐가 있죠? 이거 정리를 해올 거 그랬다, 그죠? 정리할 거 그랬네. 뭐 링크 하여튼 뭐 되게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보시면은 여러분 딱 느껴지시나요? 거의 다 옛날 코인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10, 그러니까 20년 이후에 나온 코인들, 그 전에 나온 얘들은 비트 이더 제외하고는 제가 가져가질 않는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요 정도? 근데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 진짜 적어요. 그래서 뭐 많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알트코인 모아가지 말라더니 비트만 사라더니 너 알트코인 왜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시드가 좀 되신다 그러면은 많아봤자 10% 정도로만 하시고 알트는 최대한 좀 비중 많이 안 가져가시되 중간중간에 이런 장세 오면은 기회 좋은 장세 오면은 매매하셔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진짜 베스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제로도 말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영상 좀 길겠네요. 말 계속 나오고 있죠. 12월쯤에 뭐 출시되니 많이 뭐 12월 12일 떡밥 계속 던지고 있고 뭐 GK는 좀 출시 조금 더 늦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있었던 게 스크롤 정도? 스크롤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제네시스인가요? 뭐 NFT 그거 SBT 토큰 해가지고 뭐 등급 나눠가지고 약간 에어드랍 줄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크롤 좀 계속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에어드랍 작업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GK 했던 계정으로 그냥 GK 네트워크에서 그냥 리노 가셔서 바로 보내기 하시면은 뭐 거래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더 옮기는 작업 필요 없이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고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추후에 에어드랍 그 받을 때 지갑 중복 안 되게만 체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어드랍 작업은 뭐 꾸준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좋은 장세 내년엔 좀 더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